네, 안녕하세요. 한동안 코로나로 인해 시간이 많았는데 요새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니 나쁜 것만은 아닐 듯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니콜라의 사업 보고서 중 수소 원가에 대한 디테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훑어볼까 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가 찾는 수소의 원가나 사업성에 대한 정보는 잘 없더라고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보고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간략히 접근해 보았고요. 생략 또는 틀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소에 관심을 가지던 11년 전부터 수소가 여전히 비싸다는 건 부담이 없네요. 현대자동차에서는 몇 년 전부터 블로그 및 저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18년에 작성된 수소 인프라 구축에 대한 포스팅이 있는데요. 일부를 발췌해 보았습니다. 일본을 보겠습니다. 수소차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수소차를 본격 보급해서 2030년까지 80만 대 이것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40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로만 수소를 생산한다는 목표도 있더라고요. 한국도 비슷하게 2030년대에는 이제 63만 대 이상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갑자기 어마어마한 신기술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2030년까지는 LNG 수출을 통한 수소 보급이 메인이라는 겁니다. 운송이나 생산 소요를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전의 수소 공급은 2040년 이후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실시할 듯합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수소 생산도 장치 산업이고요. 생산성이 높아야 원가가 떨어집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적어도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해야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LNG 추출한 계질 수소와 가격이 비슷해집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LNG 추출의 탄소를 배출해가며 수소를 만드는데 유럽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전해로 수소를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산 원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 더 쌀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2040년 정도까지는요.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수전해를 통해서 생산한 수소의 원가가 LNG에서 추출한 그 수소의 원가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아무도 설명하지 않더라고요. 이 미싱 링크를 찾고 나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겼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수전해를 통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9년 11월에 한전에서 내놓은 수소 생산 경제성 분석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요. 매우 재미있고 직관적인 자료이니 다른 분들도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먼저 개항을 보겠습니다. 2050년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가 62%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신재생 에너지는 생산 시간대에 제약이 많으니까 전기가 남을 때 저장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로 저장하게 된다면 남는 전기를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이제 30% 정도를 넘게 되면 수지 타산이 맞는다고 하고요. 앞으로 20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가격만 보겠습니다. 2022년에 공급가격은 6,00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요. 킬로그램당 3,000원 정도로 책정을 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면은 차값을 빼고더라도 확실히 디젤보다 경쟁력 있는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 원가를 보겠습니다. 공급가가 3,000원인데 공급 원가가 10,000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확실히 문제가 있죠. 이거를 기술 발전을 통해서 한 4,600원 정도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좀 이상적인 경우이고 4,600원까지 낮추더라도 공급가 3,000원보다는 훨씬 비싼 가격입니다. 만약에 수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즉 태양광 발전을 한 전기를 바로 그 자리에서 수소를 만들고 공급 원가가 2,0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수소 공급 원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차량에 사용한다면 추가로 충전소의 가동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밝힌 충전소의 일일 최대 충전이 250kg 정도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평균적으로 자동차 100대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이렇게 풀로 운영을 한다고 해도 수소차의 주행 단가는 83원, 킬로미터당 84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에서 약 32원 수준이죠. 전기값이 오른다고 해도 50원을 넘기는 힘듭니다. 아무리 용을 쓰더라도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원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수소 탱크 비용 때문에 가격은 수소차가 더 높을 것이고요. 해외 수입을 통해서 이 원가를 낮춘다고 하는데 해외 수입을 하더라도 이 원가에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2040년까지는 수소차가 전기차에 비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운송을 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소에서 수소를 바로 생산해서 다시 발전을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에 비해서 경쟁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10에서 20% 수준일 경우에는 힘들게 수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 10년, 20년 정도는 LNG를 이용한, 즉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수소 생산이 이쪽 산업의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현대 수소 트럭을 살펴볼까 합니다. 대형 트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